마켓세븐에서 함께할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IBK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에 안 나오셔서 뭔가 오랜만에 뵙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잘 계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켓세븐 오늘 차장님과 알아볼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바람이 분다, 숨겨진 풍력 관련 주들을 저희가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네. 딱 일주일 전에 저희가 수소를 주제로 마켓세븐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수소 관련 주들 지난주에 너무 좋았고 그 그렇습니다. 외에도 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붙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핵심적인 네. 키워드라고 한다면 사실 수소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 매력이 있습니다. 9월 7일에 이제 현대차에서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해서 수소에 대한 비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있고 바로 다음 날에 우리나라 10대 그룹에 대해서 이제 수소 협의체를 이제 만들어서 공식 출범하는 이슈들이 앞으로 9월 초에 질배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자체적인 어떤 그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소가 갈 수 있었던 좀 근원적인 배경에는 미국에서 촉발된 이제 3.5조 달러짜리,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하원을 통과한 그 1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한 플러스 알파로 미국에서 이제 예산 조정안을 발동해서 우리 민주당만의 자체적인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이 플러스 알파 3.5조 달러짜리 예산에는 고용, 교육, 복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친환경과 관련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에서 신재생 관련 금액만 7천억 달러 정도를 예상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화로 현재로 따지면 800조 원이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네. 충분히 시장이 인프라가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구나. 친환경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수소 폭력이 너무 못 간다라는 느낌이 사실 올여름에 있었거든요. 뉴스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좀 인프라 투자 예산안이 미국에서 통과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사실 지난주 현대모비스에 대한 투자 이슈는 저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들도 친환경에 굉장히 뾰족하게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동안 모든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호재들을 전기차가 다 흡수해서 빨아갔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동안 소외됐었던 수소와 풍력 관련, 태양 관련된 종목들로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그런 환경이 그리고 그런 시그널이 시장에서 포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플러스 3.5조 달러에 대한 예산안 조정안에 대해서는 9월 15일에 미국 내에서 세부 예산안을 만들어서 9월 내에 두 가지를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으니 좀 빠른 박자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 또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과 한국의 정책적인 지원도 그렇고 네. 기업들의 또 발빠른 행보도 저희가 지난주에 그때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수소 대의를 할 줄은 몰랐지만 네. 현대모비스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공장에 투자를 확대하는 걸 보고 이제 수소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희 시청자분도 지난주 시장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수소와 바람개비가 대장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수소 다음으로 이제 풍력을 정해봤는데 풍력 쪽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세아제강 지주도 그렇고 풍력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풍력 쪽에서 지금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건가요? 제가 네. 증권사 업력이 16년 차인데 네. 입사 초기에도 풍력과 수소차라는 얘기는 시장에 화두가 됐었던 그리고 그때도요? 예, 과거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풍력 관련된 주들이었어요. 유니슨, 동국 SNC, 태웅 이런 종목들이 네. 코스닥 시총 지금은 바이오 종목들이죠. 과거에도 한번 큰 이슈들이 있었고 시총에서도 많은 주가에도 영향력이 있었던 섹터인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의 사업 속도가 너무 느려진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풍력이 이번에도 될까라는 의구심들이 많으실 텐데 똑같은 것이 수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것이 국가적으로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지 사업이 될 텐데 라는 원년의 시그널이 올해가 되지 않을까, 올해 내년이 되지 않을까란 의심을 갖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담스러웠었던 이유들은 이제는 좀 뒤로 하시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풍력주들이 실제로 한번 큰 시세를 분출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겠다라는 그런 시발점이다라는 점을 전제로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고 앞으로 가는 것들은 결국은 다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막연한 이슈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풍력주들도 결국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는 친환경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 이 두 박자를 양쪽 손에 하나씩 쥐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풍요에 대해 안 좋았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시면 이제는 좀 깨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풍력도 육상 풍력과 해상 네. 풍력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죠, 차장님.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지을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본다면 육상풍력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상풍력 쪽에 좀 많은 비중을 싣고 있고 해상풍력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좀 시각을 넓혀서 그리고 조금 더 오픈마인드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종목으로 들어가서 네.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 윈드라는 종목을 골라봤는데 풍력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위상이 독보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좀 어떤가요? 독보적입니다. 네. 이 타워를 만들고 날개가 있고 이게 어떤 기업들이 이제 터빈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 중에서 이 타워를 만드는데 이제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타워는 보시면 이 되고 대를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 네. 바람개비 날개를 달기 위한 기둥대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CS 윈드가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싸냐 비싸냐라는 논점에서 바라본다면 주가 자체가 싸진 않은데 성장주라는 것은 늘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쌀 때 사서 실적으로 증명받을 때 출구 전략을 세우는 그런 전략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이 2,790억이었고요. CSND 영업이익이 280억입니다. 지금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거 봤었을 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현재 베트남, 말레이시아, 터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키워드 중에 핵심적인 것은 미국의 베스타스 공장을 인수했어요. 베스타스 공장이 이제 미국에서 풍력에서는 가장 큰 공장인데 그 미국 풍력 공장 가장 큰 공장이 우리나라 CS 윈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무언가 사업을 하기 위해선 공장이 미국 내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반도체도 그다음에 전기차도 다 공장을 미국에다 증설하고 있는데 CSND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거기서 또 허가를 받고 공장을 짓느니 이 공장 투자는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나와서 미국 투자를 해야 될 때 이 공장을 이용해서 한다면 굉장히 빠른 침투와 성장성과 이 과실을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환경이라는 인프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저는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커져나가는 맞아요. 네. 반드시 가야 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일 텐데 최근에 이제 포르투갈 풍력 타워 기업 ASM 인더스트리를 인수했습니다. 지금 인수 M&A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 거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선을 뚜렷하게 잘 보고 있는 기업이 CS 윈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라든가 자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2024년도에 매출 3조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 뽑아내는 속도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이 성장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타워라는 것은 육해상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바다든 산이든 들이든 이 타워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거기에 미국과 유럽 기업의 M&A를 통해서 성장 날개에 대한 기본 발판을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이제 출발하는 그 어떤 출발하는 시작점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봤었을 때 CS 윈드는 풍력이 가는 기업 중에서 제 대장은 CS 윈드라고 봅니다. 시총이 3.3조니까요. 근데 탄력은 이제 조금 이제 CS 베어링이 좀 잡아가는 요즘은 중소형주, 소형주 땅 코스닥이 탄력이 좋다 보니 탄력은 CS 베어링이 좀 좋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장주로 놓고 보긴 봐야겠지만 주가의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는 네. 더 좋은 종목들이 존재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바람개비 이 풍력 관련주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목을 CS 윈드와 네. 삼강 MNT를 그렇습니다. 뽑으시는 것
같아요. 삼강 네. M&T 8월 중순부터 이제 강해진 기관의 수급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수소를 했지만 지난주 한 주 내내 제가 풍력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풍력 공부를 했던 이유가 삼강 M&T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수소는 돼도 풍력은 안 되는구나. 근데 얘는 왜 다르지? 라는 것이 제가 풍력을 공부했었던 이유입니다. 다음에 풍력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었던 건데 삼강 M&T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해상 풍력을 갈 때 밑에 그 바다에다가 그 타워를 바로 꽂는 것이 아니라 하부 구조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그 기본 토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부 구조물을 꽂고 그 위에다가 이제 타워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외국인도 동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결국 해상 풍력을 하기 위해서는 하부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 타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풍력 타워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지금 받아놓은 수주가 작년 수주가 6,200억 규모였는데 올해 지금까지 받아놓은 규모가 작년 수주 규모를 넘어서는 시점이라고 해요. 그러니 네. 지금 이미 해상 풍력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여기서 정부 정책까지 플러스 한마디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기대감은 더 증폭이 될 수 있겠구나.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을 하기 위해선 예를 들면 토공을 하고 HBM을 박아야 되잖아요. 이 기업, 해상 풍력과 관련된 이 기업이 지금 수주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고 지금 미리 수급을 담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해상 풍력과 관련된 어떤 이렇던 가시적인 수주와 이 실적이 좀 우리 눈앞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이젠 동고엑시아에서 다른 종목들로도 확산돼 있지 않을까 예시를 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 종목이 바로 삼강 M&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하고 땡겨가고 있는데 5월 한 달 동안 이제 안전 진단 때문에 좀 공장이 한 달 동안 좀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2분기에는 좀 일시적인 실적 악화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수주에 대한 실적이 안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일시적인 이슈였다라고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의 흐름적으로서의 대장은 상당 M&T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육상풍력이랑 해상풍력을 물어본 이유가 최근에 네네. 이제 삼강 M&T가 그렇죠. 수주를 워낙 잘해내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결국에는 성장성이 높은 거는 해상풍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강 M&T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는 좀 더 존재한다라고 보세요, 저는 차장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풍력의 대장은 CS윈드인데 네. 주가로서 제가 풍력을 바라보겠던 근원이 이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반응이 되고 있는 현재 주가의 대장은 삼강 M&T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저는 늦은 타이밍 적극적인 아니에요? 매수의 뷰를 아니에요? 갖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수소도 같이 가고 있잖아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이라고 말하기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ETF예요. 그런데 전기차는 전기차 ETF가 있죠. 그런데 수소는 이 친환경 ETF라는 맞아요. 그린 뉴딜 ETF가 많아서 여기에는 수소와 풍력이 같이 함께 들어가 버무려져 있어요.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ETF에 대한 매력도 움직임이 움직일 때는 ETF에 대한 플레이어로 종목이 움직일 때는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풍력이. 그래서 그 와중에서 함께 이제 움직인다고 한다면 풍력과 관련된 주들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보면은 네. 뭐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전기차 좀 들어가 있고 종목들이 네. 삼강 M&T, 그렇죠. 뭐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요 종목 하나 와서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ETF가 좀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돼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되는 종목 2개로 먼저 분석을 네. 해보기는 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 외에도 어떤 종목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좀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개 봐야 되잖아요. 이 날개에 네.
여기도 탄소 섬유가 들어가요. 효성첨단 소재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게 수소 탱크에 이게 이제 이 소재가 쓰이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로 매력적인 수소 기업일 뿐만이 아니라 이 블레이드라고 하거든요. 이 날개를 여기에도 이제 탄소 섬유가 들어가요. 탄소 섬유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매력적인 소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풍력에도 효성첨단 소재는 또 하나의 이제 발을 하나 걸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타워는 말씀드렸듯이 CS 윈드가 제 대장이다. 여기에 소재로 CS 베어링, 그다음에 동국 SNC 스페코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럼 이제 발전기가 있어야죠. 발전기는 유니슨과 두산중공업입니다. 하부 구조물에는 이제 상강 MNT 그리고 세아제강이 이제 세아윈드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유럽에. 그래서 세아제강도 이제 요 하부 구조물을 갖고 있어서 주가가 좀 나는 다른 길을 갈 거야라는 의지에 지금 조금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세진중공업이 작년 9월에 한국석유공사랑 해상풍력 발전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세진중공업. 그래서 세진중공업도 요 테마스 움직임에서는 풍력과 함께 엮여 있는 키워드다. 그다음에 소형주단으로 가면 우리 기술도 이제 SK랑 이제 이 해상풍력 네. MOU를 체결했었어요. 그래서 소형주까지 이제 물고 들어지면 이제 이런 종목들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테마군이다라고 이제 요 관련된 종목들을 쭉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주를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네. 저희 시청자분이 함 차장님 원픽 하나만 얘기해주고 가세요. 제가 종목으로 바라보는, 다시 말씀드려 주가는 지금 대장은 저기 상강 상강? MNT고요. 네. CS 윈드가 가면은 풍력을 다 담아보겠다. CS 윈드가 아직 바닥에서 고개를 딱 든 거거든요. 여기서 네. 장대 양봉 뜨는 날 풍력을 다 담겠다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숨겨진 풍력 관련주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